안녕하세요. 휠체어 여행 작가 전윤선입니다. 여러분,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언제나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장애인의 여행의 권리, 보편적인 문화의 권리 어떤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저는요, 휠체어 여행 작가 전윤선이고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길게요. 자,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평등한 문화적 권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장애가 없을 때는 이 평등의 권리가 가능했는데요. 장애가 발생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면서부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행복의 조건 완결판 여행 문화인데요. 문화도 굉장히 많죠. 공연 문화, 관람 문화 등 많은데요. 여행 가는 거를 사람들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꼽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장애인도 예외는 될 수 없겠죠. 자, 요즘에는요, 기업에서 현장 중심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여행, 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일하면서 여행하는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또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워크 캠프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과연 모두에게 가능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떠세요? 우리나라 청년들이면 누구나 다 꿈꾸는 거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도 하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여행 중에서 또 여행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구촌은요, 예, 이동 수단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하루 세갈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착한 여행 디자인을부터 시작해서요. 볼게요. 비행기 타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죠. 뭐 하루권 24시간 안에 거의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배를 타도 요즘에는 많이 갈 수 있는데요. 이 배 중에서도 빠른 배. 제가 이 배는요, 일본이나 아니면 울릉도 갈 때 타는 배인데요. 이 배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일본도 뭐 반나절 만에 가고 또 뭐 12시간 만에 가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보편적으로 보고 있던 KTX 있잖아요. KTX도 뭐 하루권 3시간 아니면은 부산에서 또 광주까지 목포까지 2시간 3시간 대면 다 간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요, 대학생들 사이에선 여행이 습격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장애 대학생들은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할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그 기자단, 여행 기자단 플랜티어, 플랜티어가 있는데요. 요것도 그 장애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인디고 여행 학교라고 있어요. 이것도 많이 지원들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장애 학생들이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 가서 체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주최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지구촌에는요, 더 이상의 신대륙도 없고요, 오지도 없어요. 그만큼 여행가들이 지구촌 곳곳을 다 둘러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곳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신대륙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네,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행을 하게 되려면은 그 관광 자원이 어떻게 됐나 알아봐야 되겠죠. 관광 자원화의 조건에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좋은 관광지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은 지구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꽃보다 할배 보시죠. 예, 꽃보다 할배에서 그 어르신분들 이렇게 배낭 메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 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되겠죠. 네,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여기 1박, 예, 1박 2일에 나오는, 예, 해피 선데이에 나오는 이 대한민국 만세, 이 어린이들도 함께 가면 좋겠죠. 특히나 이 사랑이하고 사랑이 아빠는 여행을 자주 하는데요. 예, 이분들이 여행하는 것을 보면은 예, 정말 이 아이를 데리고 가도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여행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은요. 제가 그 제주도에 갔을 때 작년에 제주도 여행 갔는데요. 다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어요. 뒤에 가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요. 보조인 분이세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또 예, 시각장애인 분도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정말 좋은 관광지입니다. 좋은 관광지 장애인들도 다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장애인 여행 컨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럼 장애인들은 단순히 보고만 하는 그런 여행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장애인들도 갯벌에서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농촌 체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가장 접근하기 어렵다는 예, 템플스테이 산사 체험은 어떨까요? 네,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제 저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템플스테이 이 체험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 장애인도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지체 장애인분들도 이런 체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관광공사에서 열린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열린 관광지 10곳을 선정을 했어요. 여기에서 또 추려가지고 네, 정말 안전한 여행지를 이제 조금 있으면 선보일 것입니다. 네, 국제 관광지 중에서 걷기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배낭을 메고 걸어가시는 분들 있죠?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유럽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예,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올레길까지 오게 됐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이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도 모든 구간이 뭐 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둘러서도 가고 또 갈 수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바로 제주 올레길입니다. 제주 올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든 구간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길도 있고 또 오름을 오르는 길도 있고 하지만은 그 길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네, 둘러서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제주에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요. 제가 이 제주의 21코스 제주 올레길을 전부 다 걸어봤거든요. 걸어본 곳 중에서 많은 구간은 예, 저처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하면은 또 아름다운 것이 이 절문지인데요. 이것도 예, 장애인들이 아주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올레길 구간마다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휠체어에다가 휠체어를 타고 배낭 메고 네,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 꿈 같지만요 이거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올레 8코스라고 해가지고 예, 가는 길인데요. 앞에서 예, 관광 해설사분이 설명도 해주시고요. 올레길을 걸으면은 꼭 첫 구간부터 마지막 구간까지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예, 스탬프가 찍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렇게 장애인 코스가 개발되어 있는 곳은 그 올레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또 작년부터 그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하시면서부터 성지 순례길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성지 순례길을 돌아보시는 코스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장애인도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솔메 성지 여기는요. 최근에 황금열차라고 서해 관광열차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광열차를 이용하면은 그 역에서
내려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간이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김대건, 신부, 생가, 터도 갈 수 있고요. 예, 성지순례길은 말 그대로 장애인에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 열려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의 힘든 길을 가셨던 길처럼 장애인 여행도 성지순례길은 아직까지는 이런 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그림을 뜯겠습니다. 또 많은 여행 중에서 교과서 여행이 있습니다. 교과서 여행 중에서는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예, 수학여행하면 대표적인 곳이 경주잖아요. 예, 경주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불국사인데요. 네,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석굴암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성대. 이 첨성대 이쪽 그 경주 시내권은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행하기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또 경주까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경주까지 기차를 이용해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수학여행 코스 경주, 수학여행 1번지 경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여행이 있을까요? 관광열차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레일에서 관광열차 상품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DMZ 트레인이라고 해갖고 도라산 쪽이나 아니면 철원 쪽에 가는 코스입니다. 철원 백마고지 가는 코스인데요. 도라산까지 이 DMZ 트레인을 타면 갈 수 있고요. 또 서울역에서 백마고지까지 이 DMZ 트레인을 갈 수 있습니다. 단지 네, 도라산역에 가면은 여행 코스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 뭐로 갈릴까요? 일반 관광지하고 일반 관광과 안보 관광이 있습니다. 일반 관광과 안보 관광 중에서요. 일반 관광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코스거든요. 근데 이 버스가 연계버스가 휠체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보 관광 바로 도라산역 앞에 있는 평화공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관광열차는 상당히 많은데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예, 해양관광열차 S트레인입니다. 이 열차를 타면은 남도 여행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열차도 편의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예, 서울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부산에서 출발하고 또 여수, 순천에서 출발합니다. 예, 열차 연계가 다 가능한 열차입니다. 그리고 열차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테마로 예,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보성 녹차 밭을 지날 때 이 열차 안에서 녹차를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여기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쪽까지 통로가 좁아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건데요. 얼마 전에 개통한 정선 아리랑 열차입니다. 정선에는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요. 정선 5일장이잖아요. 예, 5일장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코레일에서 아리랑 열차, 관광열차를 선보였습니다. 이 관광열차는 2일과 7일 장날에 맞춰서 운행하는데요. 청량리역에서 이용하면은 바로 정선장까지 바로 갈 수 있고요. 정선장에서 내려서 연계되는 코스가 이렇게 있지만요. 이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분들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 금빛열차, 이것도 따끈따끈한 겁니다. 네, 이 열차를 타고 서해 보물찾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한 그 성지순례길 이 열차 타고도 가능합니다. 예, 장애인 꼴택시가 연계되는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는 이렇습니다. 그럼 이 코스를 다 갈 수 있느냐? 예, 대부분은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역에서 장애인 콜택시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여기서 갈 만한 곳이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뭐 국립생태원 같은 곳은 꼭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에서 아니 기차에서 내리면 바로 국립생태원하고 연결되는 코스이고요. 뭐 그림 있는 정원이나 이런 데는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 대부분 이런 열차는 버스와 연계되어 있는 코스로 운행되고 있는데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면은 훨씬 예, 여행하는 데 편리하고요. 그리고 또 이 기차 여행에서 대부분 이렇게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어요. 관광 상품 내놓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대부분 기차가 생기면서 이렇게 역마다 관광 코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제일 처음에 코레일에서 내놓은 관광열차인데요. 오트레인 중부 내륙 순환 관광열차입니다. 네. 그리고 분천역 경상북도 오지역에 가면은요. 오지역만 또 오가는 이 V트레인 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로 환승해가지고 네,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죠? 철암, 승부, 양원, 분천. 예, V트레인은 요 구간만 운행하고요. 오트레인은 이 둥근 구간 제천에서부터 영주까지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관광열차 중에서 바다열차가 있습니다. 이 열차는요, 서로 마주보고 가는 게 아니라요, 창문을 보고 갑니다. 바다를 향해서 창문을 보고 가는 열차이기 때문에, 이 동해의 수려한 바다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차는 최근에는 강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강릉에는 그 복선 전철 공사로 운행하지 않고요. 정동진에서부터 삼척까지만 운행을 하거든요. 이 열차를 꼭 한번 타보셔야 동해 여행을 제대로 했다.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다열차 노선인데요. 예, 여기는 강릉은 2017년 말까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예, 보시죠. 이 안에 열차 안에는 다 이렇게 창문을 향하게 이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 장애인 좌석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내릴 수 없는 역이 있는데요. 이 중간에 보면 추암역입니다. 이 추암역은 지금 공사 중인데요. 이 추암역에는 다 저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임시 간이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이 추암 지역에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져 갖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경북 순환 관광 열차입니다. 예, 이것도 휠체어 좌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타면은 경상북도 이 코스를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이 코스를 다 둘러본다고 해서 여기서 다 내려고 다 둘러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예천 같은 경우에는 상강주막이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 콜택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알아보시고 가면 좋고요. 뭐 동대구나 대구 같은 데는 콜택시가 있으니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포항 한밤의 열차라고 있습니다. 이 열차도 장애인 좌석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금요일 날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또 포항까지 가는데 포항에는 올해 5월 달에 장애인 콜택시가 생긴다고 하니까는 이 열차를 이용해서 포항 여행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관광 열차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일 크루즈 해랑 열차입니다. 이 열차는 뭐 2박 3일 코스가 있고 1박 2일 코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마다 달리하거든요. 근데 이 열차가 이용하는데 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이 열차 안에서 먹고 자고가 다 가능한 열차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여행을 꿈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식당, 화장실, 침실 모두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 열차를 이용하면은 내리는 역마다 연계 버스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계 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부산이나 경주 이런 데서는 연계 버스 아니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순천 같은 데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도 되고요. 어떠세요? 굉장히 잘 돼 있죠, 시설이. 네, 요렇게 창밖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네, 이런 거는 평생에 한번 이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스니까 뭐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도 있고요. 자,
또 열차 여행 중에서 예, 곡성에 섬진강 기차, 네, 기차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곡성역은 지금 폐쇄되고 관광지화 됐는데요. 예, 곡성역까지 기차가 가고 기차가 곡성역에서 이 곡성 기차 마을까지는 한 500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휠체어로도 가능합니다. 자, 보시죠. 예, 근데 이제 이蒸기 기관차를 타고 예, 섬진강을 둘러보는 코스인데요. 아쉽게도요, 이蒸기 기관차가 휠체어를 접근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차 마을도 한 번쯤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